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이제 보호자, 인도자로서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에게 외부적인 어떤 컨트롤을 제공해줘서 그것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아이들의 습관 속에서 그것이 내면화될 때 결국은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좋은 신뢰가 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해야 된다라고 억제할 건 억제하고 통제할 건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이제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매니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매니저로서 뭘 매니지 해야 되냐면 we have to manage their behavior. 예? 우리 그 아이들이 미성숙하게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디시플린 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스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who's managing who? 부모가 아이들을 매니지하는 건 아니라 아이들이 그들의 그 천방지축한 미성숙한 무책임감으로 부모를 매니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이들의 그 무책임한 행동을 해주는데, 아이들의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고 스트롱 윌로 나올 때에 그거를 얘가 너무 고집이 세니까 꺾지 못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아이들의 길을 꺾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잘못된 비헤이비어들을 고쳐줄 수 있는 매니지먼트 스킬을, 그 지혜를 우리가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external influence가 internally 자기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닥터 킷이라고 앤드루스의 윤리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 아들 녀석이 자꾸 쓰레기통에다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이제 한 번은 이 아이가 쓰레기통에 자꾸 가니까는 아버지가 가가지고 쓰레기통은 더럽고 여기 냄새나고 여기 점이 많으니까 안 돼 하고 딱 때렸어. 몇 번을 때려줬어. 그랬더니 한 번은 이 아들이 이제 자기가 쓰레기통으로 가는 겁니다. 침을 삼키면서 왜 애들이 쓰레기통을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엄마 아버지를 힐끔힐끔 쳐다봐요. 식탁에서 엄마 아빠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는 것 같거든. 아빠는 보고 있다가 와이프한테 우리가 못 보는 척하자.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안 보는 걸 확인하니까 이야기가 신이 나가서 이제 쓰레기통을 가가지고 왼쪽 손을 쫙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오른쪽 손으로 왼쪽 손을 착 때리면서 하지 못하게. 아빠가 외부적으로 컨트롤을 제공해 주었을 때에 결국은 그게 누구의 컨트롤 됐어요? 그래서 other control, external control becomes self-control. 그러니까 self-control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건강하게 적절하게 진리를 동원해서 한계선을 제공해주고 바운드리를 제공해줄 때에 결국은 그게 죄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이기게 해주는, 이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셀프-컨트롤을 키워준다. 그러니까 건강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부모들이 이거는 아니야, 나빠, 이건 안 돼 이렇게 키워주면 다 커서 뭐예요? 어느 식당에 가서도, 버페 식당에 가서도 No, I don't eat this, I eat this 스스로 선택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중요한 이 국면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매니저로서 또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중요한 국면 가운데 하나는 We need to help our children to manage their money.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돈 관리를 잘 하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닥터 클라우즈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아이들이 7살 나고 5살 난 아이들에게 매달에 한 번씩 스타이펀드를 준대. 얼마씩 주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maybe $5, $10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면 먼저 11금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한 번 이제 아이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이제 돈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이는 돈을 잘 모아가지고 모아두고 있었고, 둘째 아이는 이제 생길 때마다 써버리는 그런 아이였는데, 모레 갔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뭐냐면은 그 칼툰 무슨 그 잡지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저기 뭐야 칼툰 그림 막 있고 하는 그 잡지가 있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 잡지가 나왔는데 그 잡지가 글쎄 they were doing like 75% off. 1년에 한 번씩 75% 오프를 하는 이제 그 세일이 온 거야. 칼툰 만화가. 그래가지고 이제 형은 자기 돈을 있으니까는 그 돈을 딱 동원해가지고 샀죠. 그런데 동생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 샀잖아. 그러니까 이 동생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마미 돈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몇 달만 벌으면 이제 다 갚을 수 있으니까는 마음이 제발 좀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했지. 미리 앞당겨서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엄마는 Don't you remember?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우리 가정에서는 절대 돈 빌려주는 법은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So I cannot help you. I am so sorry. 그러니까 이 둘째 아이는 이제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10불씩 받았을 때 저금을 하게 될까요? 저금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재정을 매니지먼트 하는 법을 배우게 됐던 거예요. 누가 가르쳤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재정을 매니지먼트 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아빠가 그래 너 이거 75%니까 참 이거 지금 사면 싸고 좋겠다 해서 아빠가 돈을 빌려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That management program is done.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어떤 가디언의 역할, 두 번째는 매니저의 역할. 그래서 우리가 매니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재밌는 거는 우리 성경의 디모데서에도 보면은 장로의 첫 번째 자격이 뭐예요? 그 사람은 그 가정을 잘 매니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 매니저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여기서 보여줍니다. 세 번째, parents as sources. 참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부모는 자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은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오는 자원이 아니고 어떤 부모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애들이 3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자원이 되면 아이들은 기생충이 되고 의존하는 존재가 되고 독립성을 키우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원의 역할을 하되 어릴 때 필요할 때에는 충분히 제공해주고 점점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그 자원이 고갈도 될 뿐더러 그 자원이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서포트할 수 있도록 자기만의 그런 어떤 자원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우리가 다 대줄 수 없어요. 물론 대학교까지 다 대주면 좋지만 세 아이가 대학에 있으니까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지난 몇 주 전에 만나가지고 딜을 했어요. 오케이. 너희들이 론으로 받는 돈이 얼마냐? 오케이. 그럼 론으로 받는 돈이 이만큼이면 또 부모가 이만큼 도와주겠다. 그러면 이만큼만 도와주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론으로 채우고 해가지고선 생활을 유지해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탁탁탁탁 계산을 해가지고서 말이죠. 저한테 이 버젯을 제시하라고 그랬어요. 그 버젯을 딱 제시해가지고선 그 버젯 안에서 저희들이 제공해줄 건 제공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채워서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삶을 매니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이제 부모가 제공해주는 자원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도 스스로의 자원을 만들므로 스스로가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은퇴가 어떻게 됩니까? 휘우청거리고 허리가 끊어지고 힘들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로의 독립심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바운더리 의식이 이렇게 정체감을 형성해주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켜주고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고 하는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바운더리 의식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형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바운더리가 우리가 세워주는 이런 한계선들이 어디까지가 내 한계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인지에 대한 이런 경계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건강하게 얼마나 잘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능력을 키워주느냐 키워주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참 중요해요. 아이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게 되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랄까요? 오, I am the center of the universe. Everybody revolve around me. 영어로 얘기하는. 모든 이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온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egocentric, 자아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narcissistic,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narcissistic하게 자라는 어떤 아이는 모래 갔는데 할머니도 가시고 어머니도 가고 누나도 가고 자기하고 넷이 모래 갔는데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narcissistic한 아이가 우선은 자기가 필요한 걸 샀어요. 모래 가가지고 토이 가게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 narcissistic한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Mommy, let's go home. 집에 가자고. 너 무슨 말이냐? 예? 무슨 말이냐? 엄마가 필요한 게 있고 아빠가 필요한 거 있고 엄마도 사야 되고 할머니도 사야 되고 누나도 사야 되고 다 No, I wanna go home. 왜? 내가 살 거 샀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키우면 그런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스캇 팩이 참 이 사랑에 대한 좋은 말을 했는데 정말 성숙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사랑이 책임성 있는 사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숙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책임성 있는 사랑이 돼야 된다. 책임성 있는 사랑이 아니면 성숙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 성숙한 사랑이 할 수 없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키웠는데 아들이 커가지고 재정적인 능력이 없고 맨날 부인에게 의존만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맨날 사업은 벌이는데 하나하나 되는 거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아내가 그 남편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하더라도 마음이 닫혀지든지 그래서 기능적인 결혼은 있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없든지 아니면 정말 마음과 몸이 떠나버려서 결별되고 이혼을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당신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둘이 참으로 아주 융화스러운 그런 좋은 사람인데 뭐예요? 무능력하니 어떻게 살겠는가? 그 무능력은 그 사람의 무책임성, 성장기 시절에 모든 것을 다 패시파이 해주고 모든 걸 다 제공해줘서 아이가 무능력하게 키웠기 때문에 한 번은 한 엄마가 17살 낸 아들의 방을 치워주고 있었어요. 그 집을 닥터 클라우드가 방문을 했는데 닥터 클라우드가 갔는데 그 닥터 클라우드의 친구였어요. 그 여자분. 그 닥터 클라우드가 그 17살 낸 아들의 방을 치우는 엄마에게 What are you doing? 질문한 겁니다. 네, 우리 아들의 방을 치우고 있다. How old is he? 그 아들이 몇 살이냐? 17살이라고. 닥터 클라우드가 인사이풀하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I feel sorry for his future wife. 네 아들의 장래의 와이프를 생각하니까 참 그 와이프에 대해서 미안하고 불쌍하게 생각된다. 왜? 17살 난 아이의 방을 치워주면 그 아이는 어떤 남편이 되겠어요? 결혼했을 때 My mom did everything, so you do everything for me. 양말도 해가 던져버리고 여기저기.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에 이런 바운드리 의식이 중요한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인생, 자기의 것들, 자기의 물건, 자기의 재정,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는 점점 더 성장해서 능력이 자라면서 책임성 있는 인생이 되도록 키워줘야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가 성장해서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아이들은 좋은 아이 같은데 우리 그 아이는 참 좋은 아이예요. 그런데 뭐예요? 결국 무능력해요? 무능력하다는 말은 뭡니까? 돈벌이도 무능력하다는 말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은 하는데도
무능력하다는 결과가 돼서 결국은 그 사람을 관계를 깨치고 끊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만 하고 정리를 합시다. 중요한 거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즈니랜드를 가는데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원칙을 정해서 원칙을 제공했으면 그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오케이, we have to get everything ready by 1:30. 1시 반까지 우리가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야 가는데 너는 숙제하고 너는 나가서 우리 낙엽을 다 치워야 돼. 그러면 우리가 1시 반에 가. 근데 1시 반이 됐는데 낙엽도 안 치웠고 숙제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못 가는 거잖아. 그런데 그 집안은 가야 돼. 가야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숙제 하나 도와주고 낙엽도 또 치우는 거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갔어. 너 다음부터는 이거 안 해. 그러면 원칙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아이가 져야 될 책임을 부모가 대신 져주는 결과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를 무책임하게 키우는 결과가 조장이 됐죠. 근데 고엽집은 1시 반에 몰에 쇼핑을 가기로 했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은 숙제를 했고 둘째 딸은 숙제를 안 했어. 엄마가 둘째 딸에게 아유 미안해, 같이 갔으면 참 좋은데 너 숙제를 안 했으니까 집에서 숙제해. 엄마하고 우리 샤니하고 갔다가 올게. I am sorry.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 숙제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책임성 있게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또 이런 면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하면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외부적인 여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은 내가 책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냐면 You made me do it. You started first. 네가 나를 화가 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싸우면서 싸움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가정을 보면은 남편이 큰 소리 치니까는 와이프가 도망간다고 와이프는 뭐예요? 남편은 또 뭐라고 그래? 자꾸 도망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큰 소리 친다고 그래. 그래서 큰 소리 치는 남편, 도망가는 와이프가 서로가 서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내 남편이 내게 큰 소리 쳐도 내가 도망가서는 안 되겠구나. I have to deal with it. 그 와이프가 도망을 가도 내가 큰 소리 치지 말고 여보, 우리가 얘기를 해서 문제를 풉시다 라고 내가 반응해야 될 것들은 아무리 상대방이 건강하지 못한 반응으로 반응해도 내가 건강하게 반응할지 건강하지 않게 반응할지는 누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해야 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거나 원망하거나 남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바운더리 의식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결과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마치겠는데 이 바운더리 의식을 제대로 설명하자면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고 결론을 짓겠어요. 제일 중요한 바운더리 원칙은 넘버 1인데 첫 가지만 오늘 얘기합시다. 농사법입니다. 농사법하고 바운더리 의식하고 한계 의식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주 지극한 연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라.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숙제 안 했으면 숙제 안 한 대로 모레 못 간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낙엽을 안 치웠으면 디즈니랜드에 1시 반까지 안 치웠으면 못 간다.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너희들 1시 반까지 준비해야지 자동차 타고 간다 해서 다 탔는데 하나면 안 타고 지금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들어가서 I am sorry, you're too late. 너는 못 가. 우리만 갔다 올게. 잘 있어 하고 가야지. 계속 걔를 기다려주면은 뭐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책임성 있게 자기 자신을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The man reaps what he sows. The one who sows to please his sinful nature.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죄악적인 본성대로 살아서 그것을 거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악적인 본성대로 살기 때문에 From that nature we reap destruction. 어떤 사람은 파멸을 거두고 The one who sows to please the Spirit.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은 From the Spirit will reap eternal life.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은 영생을 거둔다. 그 말씀을 여기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두는 우리 아이들에게 심는 대로 거두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중요한 것들이 없다. 애들이 예를 들어서 밥을 안 먹는다. I hate this food. I don't wanna eat. 오케이, 안 먹을래? 오케이. 싹 치워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저녁에 아이스크림을 싹 먹어요. 그러면 I want ice cream. 네? 그러면 No, you didn't eat dinner, so you cannot have ice cream. 그 소리 내면서 할 필요도 없어.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거야. You didn't eat dinner, so you cannot have ice cream. 그러면 이제 No, 템플 텐더럼 하고 No, you cannot eat. 먹고 싹 치고. 그럼 아이들이 이제 다 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뭐해? Mommy, I'm so hungry, I'm dying. Give me food. No, you're gonna go to sleep hungry. I'm sorry.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 때릴 필요도 없고 뭐 혼낼 필요도 없고 억지로 먹으라고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하루 굶는다고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애들이 화가 났어도 안 죽어.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여려가지고 부모가 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이번만 봐준다. 이제 아이들이 지속적인 원칙을 적용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손님이 올 때 방해해요. 소파에 올라가면 안 돼. 손님만 하면 막 올라가. 왜 손님 오면 가만 놔둘 처럼 들려. 케이크 쿠스마 가정에서 애들이 막 소파에 올라가니까 손님한테 죄송합니다 손님. 우리 딸을 좀 제가 테이크케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손님이 와도 소파에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원칙은 계속적으로 적용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꾸 알교하려고 그래. 그쵸? 쓰레기통을 치우려면 하니까 왜 나만 치워요? 쓰레기통을 치워 어제도 치웠잖아요. 쓰레기통을 치워 왜 지금 치워야 돼요? 쓰레기통을 치우면 내일 치우면 안 돼요? 근데 아무리 알기로 하려고 해도 싸우려고 해도 싸울 필요가 없어. 거기에다 대고 넌 왜 이렇게 그냥 악발이야 뭐 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 계속 망가진 저 레코드 나오듯이 아무리 여기서 뭐 악이 받쳐서 얘기를 해도 쓰레기통을 치우려면 쓰레기통을 치우려면 따라가 쓰레기통을 치우려면 따라가 쓰레기통을 치우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 맨! 이 엄마 진짜 보통 사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부모를 코너에 몰고 가가지고선 이게 얼마만큼 내가 푸시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몰아붙여가지고 부모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면은 You see, I can control my mom. She become a bad person. 그렇게 만들므로써 부모들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해가지고 아이들의 그런 어떤 조작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원칙을 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때처럼 진리를 아주 파워풀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때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로 잘 심어서 관계로 튼튼하게 세워진 이 정서의 끈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튼튼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아이들이 한계선이 분명하고 자기의 정체감이 분명해서 좋고 싫은 게 분명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방향감이 분명한
그런 자녀들로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디시플린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중요한 원칙들을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키울 수 있게 되지 않겠까.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멘.